부후묘. 지, 제갈량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승상 제갈량의 그림입니다. 원직이 말을 타고 가며 제갈량을 추천하다. 서서와 제갈량의 이야기고요. 삼고초로입니다. 들려오는 이 소리는 제갈량이 검은 글을 타고 있는 것 같네요.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네요. 유비, 장비, 제갈량입니다. 당시 관우는 형주에 있었기 때문에 한중왕 즉위식에 참여를 하진 못했어요. 한중왕이 제위에 올라 정통을 이었다. 유비가 황제로 등극하는 그림입니다. 제갈량이 출사표를 들고 유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실부웅. 다시 찾아온 제갈량의 무덤, 무음묘입니다.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이곳 묘물을 찾았습니다. 검은 곳 소리가 점점 격해지는 게 승상이 저를 환영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곳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야, 이 수많은 꽃들 모두 제갈량에게 올린 꽃들입니다. 제갈량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까지 썼고요. 제갈량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은 것 같고요. 보면 승상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와, 228년 2월 1일 9시 기차예요. 성도에서 장안으로 가는 기차행입니다. 제갈량이 1차 북벌을 벌였을 때 그 해입니다. 1호차의 1A 가장 앞쪽 승상에 앉을 수 있는 자리고요. 감동이다, 감동. 승상의 1845세를 축하합니다. 이거는 귀엽네요. 냥냥 생일 축하해. 다들 승상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꽃다발을 올렸네요. 인기를 아이고 이런 승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승상의 모든 것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저 역시 책이 출판되자마자 언젠가는 승상을 찾아 책을 바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책을 선물로 드리게 됐습니다. 제갈량의 무덤이고요. 무덤 밑에 기단에는 각종 제갈량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비관우 장비와 만난 삼고초려의 모습이고요. 제갈량의 무덤 한 곳이 솟아오르는 이 모습, 마치 제갈량이 평생 품었던 한실붕의 뜻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나무가 제갈량을 호위하고 있고요. 단순히 둥그런 모양이 아닌 것이 정말 독특하고 제갈량의 웅장한 기계를 보여주네요. 실제로 제갈량은 정군산 산 밑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군산에 기대어 봉분을 만들고 관은
무덤에 넣을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평상복으로 여물하고 여러 기물을 넣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제갈량의 무덤이 정우산 밑에 이렇게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정군산. 와,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양평간의 성벽입니다. 제갈량 무덤 앞에 있는 이 커다란 벽은 제갈량의 무덤을 보호해주는 사악한기가 바로 제갈량 무덤으로 향할 수 없게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무후묘, 시대는 삼국, 정국 문물보호단입니다. 즉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덤이다. 아마도 이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는 보조금이 다를 겁니다. 제가 이곳을 왜 찾아왔냐면, 저는 이제 제갈량이 북벌 때 지나쳤던 기산, 상규, 진창, 오장원까지 전부 둘러볼 계획입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했던 첫 번째 장소였던 바로 이곳 면연, 그리고 그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고요. 제갈량은 이곳 면연에 주둔하면서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제갈량의 북벌 전방 기지는 바로 이곳 면연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곳에는 제갈량과 관련된 사당 또는 유적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쭉 살펴보고 제갈량이 왜 북벌을 일으켰는지 그것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 무덤의 입구에 뒤에 편액이 걸려 있어요. 만세 사표. 이것은 제갈량이 만세에 걸쳐 본받아야 할 수승, 그런 뜻입니다. 이곳 면연도 삼국지의 성지답게 곳곳에 제갈량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출사표, 북벌, 모고유마, 마속을 베고 검은고를 타고 하우연을 베는 황충, 융중대책, 유비에게 브리핑하고 있고요. 남만평정, 백제성에서 유비의 유언을 받들고 있는 제갈량의 모습까지. 제갈량의 성지답습니다. 이곳은 삼국지의 성지가 아니라 제갈량의 성지예요. 이곳 면연에 있는 무사야말로 진정한 무사, 제갈량의 첫 번째 사당이 세워진 곳입니다. 저 서쪽 방향에 바로 양평간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무후중학교예요. 무사, 면연 무사라는 비석이 있고요. 일단 무사 들어가기 전에 옆에 제갈고진이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여기 좀 잠깐 들렸다가 간단하게 밥도 좀 먹고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관광객이 썩 그리 많아 보이진 않네요. 이것은 제갈고진의 모형이고요. 중국이 이런 거는 잘 만들어 놔요. 이런 모형 같은 거 돌로 조각을 해놨구나. 이런 모형들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싶어요. 삼국 문화원구 제갈고진, 이것은 한강에 위치하고 북쪽에 인접해 있는 천하 제일 무사다. 이건 틀린 말 아닙니다. 이게 천하 제일 무사는 맞아요. 이야, 천하 지도인데 인물별로 이렇게 해놓은 게 이거 개성 있네. 인물별로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양입니다. 제갈량의 고향이고요. 허창 조조겠고요. 오장원 제갈량 한중입니다. 다 누군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곳 형주에 있는 인물은 관우는 분명해 보입니다. 성도, 이게 유비인가? 건업, 송건, 뭔가 느낌이 육손 아니면 주유 같아요. 난 이분이 정말 궁금해. 누굴까? 위치는 북방이에요. 저곳에 있었던 인물, 원소? 누굴까요? 관광객이 없어서 썰렁하네요. 삼국
량창 제갈량이 곡식을 이곳에 보관을 했었나 봅니다. 한중은 면피가 굉장히 유명해요. 저도 맛있게 먹었는데 딱 한 번 맛본 걸로 좋게요. 계속 그렇게 땡긴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식당이 있긴 있구나. 아, 여기 사람들 많네. 你好，你需要吃点啥？营养快餐青椒炒蛋。那就一个营养快餐，一个青椒炒蛋啊。对。好，33。 吃不吃辣椒？放一点. 고추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보면 또 똑같은 옷인 게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같아요. 아마 구내식당인 건가? 我已经点餐了。点了哈，你点了餐哈。对。那有汤，你是要不要先舀点汤出来？自己拿喝是吗？啊，对，那个烧布这边有碗面有汤。好的。这边的都是游客吗？还是？那这些都是古镇的这个员工。구내식당에 들어온 거였어요. 我已经点了营养快餐，点炒青蛋了。椒炒蛋。啊，青椒炒蛋正在炒，自己啊，自己。谢谢。这边。等一会儿啊。好，谢谢。这个筷子。自己打饭啊。 뭔가 구치원 느낌인데? 맵지 않은 제육 고추볶음. 이게 15위안인가 그랬거든요.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뭔지. 아, 나왔어요. 전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사실 이것만 있어도 진짜 밥도둑인데 계란에서 올라오는 기름 맛이 살짝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밥 맛있게 먹고 나왔네요. 사실 이런 제가 고진이라는 관광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모구유마 쓰레기통이네. 야, 이거는 개성있다. 이런 건 좋아. 제갈량의 발명품으로 만들어낸 쓰레기통. 제가 방금 특색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딱 나오네. 쓰레기통. 야, 또 촉이라고 쓰여있어요. 아, 이게 제일 볼만하다. 팔괘 광장. 제갈량이 앉았던 의자고요. 하구선을 들고 부채질하며 이곳에 앉아 있었을 그 제갈량이 떠오르네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구나. 근숭부. 야. 这个地方的话呢，就是复原的是诸葛亮的父亲诸葛圭的府邸，它是按照山东出土那个文物1:1，按照那个出土的文物1:1复建的。 제갈량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밖이 너무 더워서 적당한 공간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tuk간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글씨를 쓰기도 했네요. 이곳에서 쉴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갈량 북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왜 일으켰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제갈량이 유비에게 어떻게 브리핑을 했냐, 융중 대책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지금 천하의 도적이 날뛰고 있고 한나라 항실이 능욕당하고 있고 간사한 도적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나는 계속 실패만 했고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갈량 당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까? 제갈량은 유비에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형주와 익지를 점거하고 그 요충지를 지키며 남쪽으로는 이민족을 해유시키고 송건과 동맹을 맺으면 천하의 병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주의 장군을 남양에서 낙양으로 진격시키고 유비는 농서로 진출한다면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합니다. 폐업이 이루어지고 한나라 항실이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제시한 융중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나라 항실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유비가 한나라 항실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 대책을 물었고 제갈량은 유비열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나라 항실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유비에게 제시해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형주와 익지를 점거하는 것은 한나라 항실을 부흥시키기 위한 그 거점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겠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노숙과 만난 송건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송건이 노숙에게 물었어요. 지금 한나라 황실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천하가 너무 어수선하다. 그대는 나를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 노숙이 답했어요. 강동을 점거하고 천하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항조부터 제거하고 장강 유역을 차지해서 천하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라 고제의 대업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서쪽을 말했다면 노숙은 송건에게 동쪽을 점거해서 똑같이 천하의 병고가 있을 때 그때를 노리자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갈리는 게 유비와 제갈량은 한 항실을 부흥시키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이 드러나는데 송건은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한나라 항실을 보좌하기만 할 뿐이고 그대가 말한 것은 아직 내심이 미치지 못한다. 송건은 한나라 항실을 부흥시키겠다는 그 뜻 자체가 이미 없었던 겁니다. 강동 지역을 할거하고 그곳에서 본인의 세력을 키우겠다. 오나라의 건국과 총나라의 건국 자체는 목표가 달랐던 겁니다. 또 법정이 유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상책은 강한 도적들을 물리치고 황실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다. 중책은 양주와 옹주를 장악하는 것이고 하책은 요충지를 굳게 지키겠다. 법정 역시 가장 큰 목표를 한 황실의 부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총애를 했던 제갈량과 법정 이 두 명은 유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환항실의 부흥이라는 것을 말이죠. 또 유비가 한중왕에 등극하잖아요. 당시 헌제에게 보낸 상소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이 생각을 해보면 국가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적군을 여전히 괴멸시키지 못했습니다. 종묘는 길고 사직은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 신이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해내겠다라는 책임감이 앞서게 됩니다. 또 유비가 항제에 오르면서 제문을 지었습니다. 조비가 조조의 흉악무도함을 본받아서 나라를 도적질해 갔습니다. 신이 한나라 항실을 이어받아 천하를 안정시키겠습니다. 한나라 항실에 복을 내려주시고 천하를 안정시키게 해주시길 신께 호합니다. 종합해보면 유비가 제갈량을 만난 그 시점부터 쭉 이어지고 또 한중왕이 되고 그리고 촉한을 세우기까지 모든 명분과 그런 행동은 전부 한 항실을 부흥하기 위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촉 지역에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게 촉한 설립의 목적이 아닙니다. 즉 북벌을 하기 위해서 촉한이 설립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쉽게도 관우가 형주를 빼앗기면서 유비가 오나라를 정벌을 하죠. 사실 이것은 한 왕실을 부흥시키겠다는 그 목적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실 유비는 이릉대전을 일으켰으면 안 됐어요. 사적인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릉대전을 벌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안타깝고,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당시 송건은 이미 조비에게 번국을 자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왕으로 책봉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비를 위한 핑계이기도 하지만 이미 벌어진 걸 어쩌겠어요. 제갈량은 유비를 막지 못했죠. 제갈군이 강동에서 또 한자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이릉대전에서 패하자마자 법정이 있었다면 유비를 말릴 수 있었을 거다 이런 말만 남겼죠. 왜냐하면 법정도 한 항실 부흥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이런 말을 남겼던 거고요. 장무 3년 222년 유비가 결국 백제성에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때 제갈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탁고라고 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만약 유선이 제대로 일처리를 하면 그를 따르되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취하라는 말을 남기고 유비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충정과 절개를 바치고 죽을 때까지 이어나겠다라고 답하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비가 얼마나 안심을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겠어요.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취하라 이 말뜻은 제갈량에게 그 자리를 차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유선이 항실 부흥의 뜻을 갖지 않는다면 제갈량 너가 나서서라도 내 유지를 이어달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갈량이 수차례 북벌 사업을 벌여도 유선은 끝까지 제갈량을 지지했었던 거고요. 아무리 바보라도 유비의 그 뜻을 몰랐겠어요? 한 항실을 이루겠다는 유선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던 거고, 다만 오랫동안 큰 성과가 보이지 않자 유선 역시 약간 그 길이 삐뚤어지기는 했죠. 근데 그나마 그 유지를 이어받았던 자가 강유고요. 제갈량이 신임을 했던 자들은 끝까지 항실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꼭 형주 출신이다 혹은 익죽파다, 그들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벌을 일으켰다 막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제갈량이 총애했던 사람들은 형주 출신이든 익주 출신이든 그걸 떠나서 항실 부흥이라는 뚜렷한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또 무슨 제갈량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벌을 일으켰다, 사실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유선이 제갈량에게 준 겁니다. 북벌하라고. 왜냐? 촉한 건국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제갈량이 이렇게 후세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계속해서 제갈량이 북벌을 일으켰던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여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의 아버지 제갈규, 그의 자는 군공이고 한나라 말기 태산군의 숭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근숭이죠. 그가 업무를 받다는 근숭부 그 모습을 이렇게 꾸며 놓은 거고요. 이런 향로와 촛대, 이것은 실제로 한나라의 그 생활용품을 꾸며 놓았네요. 오른쪽에 있는 이곳에서 근숭의 업무를 처리를 했을 겁니다. 띄워놓는 아이는 제갈량이겠네요. 어릴 적 제갈량의 모습 너무 해맑아요. 어릴 적부터 바둑을 잘 뒀거나 제갈량 삼형제의 침실들, 큰형 제갈근, 둘째 제갈량, 셋째 빠이빠이. 이제 슬슬 관광객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천하무사 잔람관, 병기 박물관도 있고, 천안 곳곳에 있는 무사입니다. 면연무사, 오장원무사, 기산무사, 청도무사, 이창무사, 고용중무사, 남양무사. 면연무사가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큽니다. 즉 면연의 무사가 정통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목문도에도 무사 있고요. 이곳은 곳곳에 있는 무사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이창 무사 멋지네. 저가 이거 쉐이 出师表实行演出，中区108。放低一点，好。 투구 정말 멋있네. 위진시대 겁니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것저것 많이 꾸며놨네요. 청두 무사만큼의 관광객은 없지만 그래도 이곳 나름대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은 확실히 보이네요. 지리적 위치가 그리 좋지 않아서 관광객이 없을 뿐이지 제갈고진 자체로서의 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我们不能拍照。 아, 里面不能拍吗?对，是的。 그렇죠. 빠질 수가 없죠. 삼고초로입니다. 관우. 와, 장비. 몸이 우락우락한 게 관우 장비 그 자체네요. 유비 보세요. 얼마나 공손합니까? 이게 또 유비가 평생을 살면서 그가 깨우쳤던 그만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랫사람들과 어울리고 무리하지 않고 겸손하고 겸허하며, 이게 바로 유비가 평민으로서 황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제갈량을 모시는 동자입니다. 쭈걸량 거의 파이바. 不可以的，那写的有呢。 제갈량인데 不要在里面。 이곳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초려 안에 있는 제갈량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就会说这两句谢谢，不客气，就两句。 挺好的, 挺好的. OK，很棒。 이곳은 제갈량의 고향이었던 융중을 꾸며놓은 거고요. 무사입니다. 检票成功，成人票1人。 제갈량이 234년 오장원에서 목숨을 잃자 촉한의 백성들은 마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중과 청나라 땅 곳곳에서는 제갈량을 위한 그런 가묘를 만들고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일각에서는 제갈량의 사당을 세워달라 그렇게 조정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단 유서는 이것을 거부했어요. 예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제갈량은 숭상이었지 황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개인적인 숭배를 위한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서는 제갈량의 사당을 세우는 것을 단호히 거절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촉당 곳곳에서 제갈량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또 그를 숭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만 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갈량이 얼마나 총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가 했던 그의 업적이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결국 유서는 제갈량이 죽은 지 28년이 지난 경호 6년 263년이 되어서야 제갈량의 사당을 면양 이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만 되면 이곳 면양 무우사를 찾아왔고, 이렇게 제갈량의 최초의 사당인 무우사는 제갈량의 무덤 인근에 세워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청멸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가 되면 바로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관장루고요. 이 버드나무가 너무 안타깝다. 왜냐면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정근산이에요. 정근산의 경치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싹 다 잘라버리고 싶네. 제갈량의 무덤은 이 사당에서 남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우사를 거꾸로 들어와서 면현 무우사 정문 쪽으로 왔습니다. 정문에는 한, 승상, 제갈, 무양, 충, 무우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마리의 돌사자가 있죠. 중국 고대시대에는 사자가 없었습니다. 실크로드가 개척된 후에 중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당시 한나라 사람들은 사자의 위풍당당함을 굉장히 좋아했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각각의 이런 유적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문에 돌사자가 세워져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고산 유수,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가 산과 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금루, 263년에 세워졌다고 하네요. 당 정간년간에 대규모로 보수를 했고, 이것을 지은 것은 공성계의 고사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종루, 고루. 유교에서 종은 한우를 상징하고 북은 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갈량을 위한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종과 북을 치면서 제사의 시작을 알렸고 제갈량의 영혼에 예를 올렸습니다. 이 무우사는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실제로 제갈량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던 거죠. 각종 무기와 북벌을 하는 제갈량의 그림, 또 오른쪽에는 모고유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흔히 탁고라고 하죠. 제갈량을 쫓던 장압이 목문도에서 하사를 맡고 있네요. 허벅지살에 하사를 맡고 전사합니다. 계안, 이강, 제갈량이 이윤과 강태공에 비빌만한 인물이라는 뜻인데 흔히 삼국지 덕후들은 강자를 강유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촉한의 유지를 계승한 마지막 기등, 강유 그런 뜻이고요. 각종 삼국지 장수들 상도 있구나. 마대, 마충, 장비, 왕평, 강유, 등지, 위연, 항충, 마초, 조은. 이 라인은 총나라 무장들이네요. 유파, 양의, 비위, 장환, 법정, 허정, 동윤, 이해, 여계, 이복. 이것도 263년에 지어졌는데 1803년 청나라 가경 8년에 보수했다고 합니다. 배전, 대한 일생, 한나라에 일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천하, 기재, 사마이가 제갈량의 진영을 들러보고 남긴 말이죠. 천하의 기재로구나. 삼고수장, 산은 높고 물은 길다. 강산이 영원하듯이 제갈량의 명성 또한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무사에 있는 제갈량의 상입니다. 제갈량이 침착하면서도 엄숙한 표정입니다. 또 촉한의 승상으로서 천하를 걱정하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제갈량을 호위하는 무사들이고요. 삼국지 촉서 제갈량의 이야기고요. 제갈량전만 약 6,000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쭉 나열된 걸로 보니까 정말 많네요. 대명, 영수, 제갈, 조종의 신의가 놓여져 있고요. 제갈씨의 명성이 영원히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아 이곳에 제갈씨의 신의를 모셔놨습니다. 제갈량의 5차 북벌입니다. 성도에서 출발해서 한중, 보세요. 이거 한중에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중은 절대 계륵 땅이 아니에요. 다만 조조가 한중에 인글을 다 빼가면서 스스로 계륵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기산으로 갈 거고요. 또 진창, 천수, 상규죠. 그리고 오장원, 3차 북벌은 은평과 무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차 북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없지만 각종 유적지와 병기, 이 제갈량 상은 제가 융중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듯 이곳 면연은 모든 것이 다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의 성지입니다. 명비. 그럼 저것은 당비겠네요. 원본은 청두 무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당비라는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미 침착맨님과 청두 무사 갔을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당나라 사람들도 제갈량의 재능과 청렴함과 그의 덕, 제갈량을 존중하고 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당비는 청두 무사에 있는 거랑 다른 당비네요. 이것은 795년에 세웠다고 하는데 청두 당비는 809년인가? 이 당비는 청두 무사보다 앞서 세워진 거네요. 유비, 칭, 한중왕. 유비가 한중왕으로 등극하는 그림입니다. 제갈량과 문무백관들이 다 한중왕을 향해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볼거리가 정말 많다. 유비, 장비, 초선도 있네요. 여포, 창을 누가 빼갔나 보다. 조조, 송건, 육손, 위연. 풍성합니다. 면연무사. 여기서 말하는 천하제일유란 제갈량이 천하제일의 충신이자 재상이라는 제갈량을 위한 찬사입니다. 정서장군 종회가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이곳 한중에 이르렀을 때 종에는 제갈량 사당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갈량의 사당이란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면현 무사를 말하고요. 또 종에는 군사들에게 제갈량 무덤 주변으로는 가축을 방목하지 말고 나무를 베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조계가 제갈량의 사당을 찾았다는 것은 위나라 장군들도 제갈량을 존경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 면현무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대별로 꾸준히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네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구에 이런 게 있었네요. 천하제일 무사. 맞아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양핑관方向 诸葛亮读书台 听说那都是跟前大转转找不着了。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제갈량 이름이 보이긴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니야. 师傅那个不是什么都没有。这个地方就是个读书台啊。我去了那边什么都没有。啊，덥다 더워。 这不是，对对对对，这就是个读书台，你看不是。这不是读书台。对对对对，我在这下车吧。 제갈량 독서대로 갈 수 있는 안내판이 바로 이곳 사로집입니다. 이 길로 쭉 들어가면 제갈량이 이곳 면현에 있을 때 책을 봤다는 독서대 유적이 있어요. 你好你好请问一下诸葛亮读书台这个不上去。啊这边走上去再往上走哦。谢谢 제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제갈량의 독서대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산으로. 뜰만 평지에 있진 않았을 겁니다. 총 사령관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곳에 집을 놓았을 거고 제갈량 역시 그곳에 거주를 했을 겁니다. 산으로 가면 갈수록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씨 이거 찾을 수가 없네.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 아 여기 숨어 있었어요. 면현 제갈량 독서대 유적 속에. 제갈량 독서대는 무후 독서대라고도 한다. 또는 공명서대라고도 부르고 전해지길 제갈량이 한중에서 6년 동안 주둔을 했는데 매번 군무를 볼 때 이곳으로 와서 병서를 보고 책도 읽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제갈량이 면현에 있을 때 있었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비석도 있네요. 제갈량 독서대 유적. 야, 완전 나무에 가려져 있었구나. 한 제갈 무후 독서대. 여기도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 제갈 무후 독서대. 와, 보시다시피 제갈량이 이곳에 자주 왔을만 하네요. 보이시죠? 경치가 다 보입니다. 지금 이곳에 자란 나무들과 잡초들로 시야가 많이 가려졌지만 앞에 흐르는 한강과 그 맞은편에 있는 정군산, 또 서쪽 방향으로는 양평강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니 왜 제갈량이 이곳에 올라서 병서를 받고 또 군대를 지휘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자갈
우후 독서대. 면양 또 중 초 정군산 전체. 제갈량 북벌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또 멤버십 가입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구석 삼국지기행 오나라와 진나라 편도 열심히 집행 중이라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갈량 북벌을 시작하기 전에 장안으로 먼저 왔습니다. 오늘날의 시안이고요. 제갈량이 북벌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장안에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곳에 온 건 아니고요. 전문가와 함께 제갈량 북벌의 주요 격전지 기산, 서현, 가정, 상규, 오장원 등등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그곳을 함께 돌아볼 계획입니다. 공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도착했어요. 반갑습니다.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왔는데 공항에 오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가방은 좀 괜찮으세요? 무게나. 그러니까 저기 버텨봐야지. 옛날 같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제가 지금 서안이 10번까지 오고 안 샜는데 이렇게 다녀본 적은 없거든요. 여기는 항상 거기. 사실 중국을 자유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원래 자유여행 좋아해서 네. 중국은 방법이 없어서 지금 아니면 난 이건 아마 평생 못 해볼 거야. 그래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삼국지 이제 북벌 루트로 임용환 박사님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지.